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차그룹은 수아의 가족 회사입니다. 비즈니스에 감정을 섞지 마라. 내가 언젠간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잖니. 한 여자의 마지막 부탁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비즈니스와 인생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흔적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얽매입니다. 이도현과 차수아의 이야기도 그러했습니다. 둘은 대한민국 상위 1%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같은 재계 서클에서 자랐지요. 가족들 간의 친분으로 자연스레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명문 국제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어요. 이도현의 눈에 비친 차수아는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와 윤기나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였죠. 그리고 차수아의 눈에 비친 이도현은 늘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도현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까 해서요. 차수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도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가고 싶네요. 둘은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 2세였지만 서로에게만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고독과 부담감, 그리고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아야, 너만 있으면 난 무엇도 두렵지 않아. 이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차수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수아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차그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도현의 아버지인 이상혁 회장이 차그룹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차그룹은 수아의 가족 회사입니다. 이도현의 간절한 호소에도 이상혁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비즈니스에 감정을 섞지 마라. 내가 언젠간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잖니. 결국 차그룹은 이 그룹에 흡수되었고 차수아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는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차수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 씨,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수아야, 제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도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차수아는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이 이도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일본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차수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차수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리나, 엄마 왔어.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5살이 된 이하리는 엄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얼굴에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 그리고 왼쪽 입술 아래에 작은 점까지. 이하리는 이도현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랑 둘이 그렸어요. 차수아는 마음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그렇지? 하지만 내면으로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어야 할까? 하지만 그건 결국 차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의 가족과 연을 맺는 일이잖아. 차수아는 일본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한식 브랜드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후계자로 배운 경영 지식과 타고난 비즈니스 센스로 그녀는 점차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자리하고 있었죠.
밤이 되면 차수아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두고 온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도현의 따뜻한 미소, 그와의 첫 키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 딸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절대로 그 가문과 엮이게 하지 않을 거야. 차수아의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에 대한 모든 감정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려 노력했죠. 하지만 할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도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차수아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하린도 어느덧 19살의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어요. 이하린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차수아는 딸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쳤지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최대한 피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해보고 싶어. 이하린의 말에 차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일본에 좋은 대학도 많잖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엄마가 늘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차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할인아,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내 정체성의 반쪽이잖아요. 이하린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차수아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 그리고 바로 그때 차수아의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인 이그룹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그들의 회사와 협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차수아가 지목되었습니다. 운명은 다시 그녀를 이도현과의 마주침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이그룹 본사 빌딩. 28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로 아버지 이상혁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회장님, 일본 사업부 확장 관련 서류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이도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어 가능한 직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면접 일정이 모두 잡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그룹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을 대거 채용하려 했어요. 특히 이도현이 직접 담당하는 프로젝트였기에 그는 면접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죠. 다음 날 면접장. 이도현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하나씩 검토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어요.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차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수미라는 이름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죠. 안녕하세요, 수미 씨. 이도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그룹의 일본 사업부에 지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수아는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마치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를. 일본에서의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도쿄의 한 무역회사에서 15년간 한식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정말 그녀일까? 아니겠지. 그녀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해? 면접이 진행될수록 이도현의 확신은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말투, 손짓, 미소 짓는 방식.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차수아와 일치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잠시 망설이던 차수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차수아가 나간 후 이도현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찼어요. 비서실장님, 방금 면접 본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요. 네, 회장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직감입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차수아와 헤어진 후 그는 수없이 그녀를 찾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그녀가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수아야, 정말 너였구나. 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왜 날 모르는 척하는 거지? 다음 날 이도현은 차수아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수아가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수미 씨, 이 그룹 일본 사업부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차수아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도현과 마주치게 될 줄 알면서도 이 회사에 지원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인이의 대학 학비를 마련해야 해. 그리고 이 그룹의 내부 정보가 필요해. 차수아는 딸에게 한국 유학을 허락했지만 그 전에 이 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딸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이도현이 여전히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도현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미 씨?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 일본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수아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차수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평생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차수아는 도쿄의 집에 있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엄마 일이 좀 바빠서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괜찮지? 네, 엄마. 저도 대학 지원 준비로 바쁘니까요. 근데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할인은 늘 엄마의 기분을 잘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차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편 이도현의 사무실에서는 비서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수미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이하린이고 현재 19살입니다. 이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하린이라고요? 이 성을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9살. 그리고 이 성. 수아가 한국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일지도 몰라. 그날 밤 이도현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차수아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순수했던 그들의 모습, 함께 꿈꾸던 미래. 이제 그 사이에 그들의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이도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차수아에게 직접 물어볼 작정이었죠. 수미 씨, 오늘 저녁 회식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차수아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비즈니스 자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도현은 차수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20년의 세월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해주었어요.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도현은 차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차수아의 손에 든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도현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더는 모른 척하지 마. 넌 차수아야.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의 세월과 쌓인 감정이 그 눈빛 속에 어려 있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차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온 그녀는 한적한 회사 복도에서 이도현과 마주 서 있었어요. 20년 동안 피해왔던 순간이 결국 찾아온 것입니다. 왜 돌아왔어? 그리고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과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전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러 왔을 뿐이죠. 차수아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도현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할인이. 그 아이는 내 딸이지? 그 질문에 차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는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가 당신에게? 그럼 정말이구나.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게 딸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나는 전혀 몰랐던 거야. 차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요, 할인이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이나 이 가문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발 그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딸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어? 나에게도 그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어. 차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리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파멸시켰을 때 그 권리는 이미 상실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다음 날 이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자라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차수아가 들어오자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이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차수아는 망설였지만 휴대폰을 꺼내 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20살을 앞둔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갈색 눈동자와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 그리고 왼쪽 입술 아래의 작은 점. 이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점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에게로, 그리고 이제 할인에게로 이어진 가족의 표식이었어요. 내 딸이 맞구나. 이도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할인이는 지금 어디 있어? 도쿄에 있어요. 그리고 곧 한국으로 유학 올 계획이에요. 이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으로? 그럼 만날 수 있겠네. 안 돼요. 차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가문의 존재를 모르게 할 거예요.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할인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가문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요. 이도현은 깊은 상처를 느꼈지만 차수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차 가문에 행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내 아버지의 죄를 내게 물리지 마. 난 늘 너를 찾았어. 그리고 이제는 내 딸도 만나고 싶어. 차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증명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할인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이도현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그의 딸이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딸이 한국에 오려고 한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텐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딸의 대학 진학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릴 기회가 오리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이도현은 서울대학교에 익명의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죠. 그는 이하린이 그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도록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차수아는 이도현의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최대한 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왔어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계속해서 얽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하린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었죠. 엄마, 드디어 도착했어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공항에 있어요. 하린의 흥분된 목소리에 차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서울에 작은 원룸을 구해두었어요. 조심해서 집으로 가렴. 주소 문자 보냈지? 오늘은 쉬고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차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이도현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였어요. 그녀는 이도현이 하린에게 접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법이었죠. 그날 오후 이하린은 서울대학교를 구경하기 위해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건물들을 둘러보던 중 그녀는 큰 강의실에서 나오는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하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에 설립한 장학금 관련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 그리고 왼쪽 입술 아래의 작은 점까지. 하린이구나.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괜찮아요. 학생인가요? 이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아직이요. 지원 예정이에요. 일본에서 왔거든요. 하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에서요? 이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나요? 경영학이요. 언젠가 제 회사를 세우고 싶어서요. 이하린의 당찬 모습에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어린 시절 차수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좋은 꿈이네요. 제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하린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들은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도현은 자신이 아버지라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차수아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대신 그는 하린에게 장학금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세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보던 참이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이도현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하린은 명함을 받아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현은 하린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을 마주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감동이었어요. 그녀의 당당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그 미소까지. 그는 차수아가 딸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은 사무실로 차수아를 불렀습니다. 오늘 하린이를 만났어. 차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서울대에서 마주쳤어. 걱정 마,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 차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 딸이라는 건 확신해.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왼쪽 입술 아래 작은 점. 우리 가문의 표식이야. 차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차수아는 하린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딸은 흥분된 표정으로 엄마를 맞이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도현이라는 분인데 서울대에 장학금을 설립한 분이래요. 그분이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차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리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마. 하리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린의 눈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차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하리나,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와 이도현이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도현의 아버지가 어떻게 차 가문을 무너뜨렸는지까지. 그래서 이도현 씨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우리는 20년 전에 끝났어. 그 가문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하린은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전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내 아버지잖아요. 안 돼. 차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해. 그 가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이제 와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만나지 말라고요? 차수아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더 컸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차수아는 이도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어요. 하린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이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라니? 당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한 일도요. 이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아이의 반응은 어땠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차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허락할 수 없어요. 이도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당신은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차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막으려 했어. 하지만 난 아직 어렸고 힘이 없었어. 이도현의 목소리에도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어. 이 그룹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린이를 만나게 해줘. 이도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내 딸이야.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선택할 기회를 줘. 차수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이미 아버지를 만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상처 입히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이도현은 하린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의 딸을 정식으로 만나는 첫날,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20년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도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식적으로 딸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차수아는 함께 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도현은 그녀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하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린 씨.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단어였어요. 앉으세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이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 가문의 한 일도요. 이도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건 우리 가문의 부끄러운 역사야. 내가 막지 못해 미안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그 질문에 이도현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차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떠난 후 어떻게 그녀를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이 그룹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너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난 더 열심히 너희 엄마를 찾았을 거야. 할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정말 훌륭하셨지만 뭔가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도현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내 인생에 함께할 수 있을까? 그날의 대화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도현은 자신의 인생을 나누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음악을 즐기고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웃기도 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와 이도현은 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할인이 갑자기 이도현을 안았어요. 아버지, 난 이제 혼자가 아니겠지요? 이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끝까지 지켜줄게. 한 달 후 차수아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녀는 진행성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지만 의사들의 진단은 비관적이었어요. 차수아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난 내 삶을 살았어요. 이도현은 절망했습니다. 그가 다시 찾은 차수아를 또다시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수아야, 제발.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아. 차수아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병상에서 차수아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운명은 20년 전에 끝났어. 하지만 제발. 할인이만은 내가 지켜줘. 이도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차수아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차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장례식 날 할인은 이도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차수아를 떠나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엄마를 끝까지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도현의 회장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할인이 공식적으로 이 그룹의 상속자로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수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아야, 우리 딸이 정말 멋지게 자랐어. 이제 그 아이가 우리가 못다 한 꿈을 이루게 될 거야. 이하리는 당당하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수아의 우아함과 이도현의 결연함을 모두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이 그룹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도현은 뒤에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지만 결국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할인을 통해 차 가문과 이 가문은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 할인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과 진심이 담긴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 깊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